2,000원을 보내려다 2,000 비트코인을 보냈습니다. 6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하루 주식 거래 대금의 2배가 한순간에 공중에 뿌려졌습니다. 2026년 2월 6일 저녁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금융 역사에 길이 남을 초유의 사고가 터졌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빗썸 60조 오지급 사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먼저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빗썸은 2월 6일 저녁 7시경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 했습니다. 1인당 2,000원에서 5만원, 총 예산은 고작 6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습니다. 2,000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2,000 비트코인을 받게 된 겁니다. 당시 비트코인 한 개 시세가 약 9,800만 원이었으니까 1인당 약 2,440억 원이 계좌에 찍힌 셈입니다. 249명에게 지급된 비트코인 총량은 약 62만 개. 시가로 환산하면 6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요.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47조 원입니다. 그것보다 많습니다.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이 30조 원인데 그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단위 입력 한 글자의 차이가 60조 원짜리 사고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사고 발생 후 35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저녁 7시 이벤트 당첨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7시 20분 빗썸 내부에서 오지급 사실을 인지합니다. 7시 35분 거래와 출금 차단에 들어갑니다. 7시 40분 차단을 완료합니다. 문제는 이 35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계좌에 갑자기 수천억 원이 찍힌 걸 확인한 일부 이용자들이 즉각 매도에 나섰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송이 느리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리플 같은 전송 속도가 빠른 코인으로 바꿔서 출금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SBS 취재에 따르면 현금화에 나선 이용자는 약 80명이었습니다.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약 30억 원, 다른 가상화폐를 매수한 금액이 약 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빗썸은 오지급된 62만 개 중 99.7%인 61만 8,212개를 즉시 회수했습니다. 이미 매도된 1,788개 중에서도 93%를 추가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런데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 금액으로 약 130억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외부 전송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미 현금으로 인출한 이용자를 상대로 자발적 반환을 설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빗썸은 미회수 물량에 대해 회사 보유 자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고요. 반환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겁니다.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이 8,111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른 거래소에서는 9,8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약 17%의 가격 괴리가 발생한 거죠. 원인은 단순합니다. 수천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공짜로 받은 이용자들이 시장가로 매도 주문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호가창의 매수 잔량이 순식간에 소진되면서 가격이 수직 낙하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급락을 본 일반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유도 모른 채 무슨 악재가 터진 건가 싶어서 덩달아 매도에 나선 거죠. 전형적인 패닉셀입니다. 빗썸 측은 가격이 5분 만에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작동해서 연쇄 청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고 시간대에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는 매도 차익 전액과 10% 추가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사태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2,000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15배인 62만 개를 지급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거래소의 거래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팔 때 실제 블록체인상에서 코인이 오가는 게 아닙니다. 거래소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숫자만 바꾸는 겁니다. 은행에서 계좌 이체할 때 실제 현금 다발이 이동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비트코인은 초당 약 7건의 거래만 처리할 수 있고 승인에 10분 이상이 걸립니다. 건당 수천 원에서 수만 원의 수수료도 붙고요. 이런 한계 때문에 거래소 내부에서는 자체 장부로 거래를 처리하고 외부 출금 시에만 실제 블록체인 거래를 실행합니다. 문제는 이 장부 시스템에서는 실제 보유량과 무관하게 얼마든지 숫자를 입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62만 개라는 숫자가 전산에 찍혔고 그 숫자를 기반으로 실제 매매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조 아닌가요? 맞습니다. 2018년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와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당시에도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 주, 112조 원 규모가 직원 계좌에 입고돼서 일부가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실수로 내 계좌에 들어온 코인을 써버리면 처벌받을까요? 현행법상 답은 복잡합니다. 은행에서 잘못 송금된 현금을 알면서 인출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해 물리적 실체가 없어 제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실수로 송금된 200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사용한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는 인정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 해당 금액만큼 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2018년 삼성증권 사태 때는 유령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이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때는 직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에게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수로 입금된 자산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입법 논의 중이고요. 향후 법 개정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가장 뼈아픈 지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첫째,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지급을 차단하는 검증 로직이 없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는 보유 자산보다 큰 금액의 전송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삼성증권도 2018년 사고 이후 발행 주식수를 초과하는 주문을 아예 막아버리는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빗썸에는 이런 기본적인 장치가 없었습니다. 둘째, 이벤트 예산 62만 원을 초과하는 지급을 차단하는 하드캡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할당된 예산 이상의 송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차단되어야 하는데 그런 설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고액 전송 시 상급자 결제, 한도 제한, 이상거래 탐지 같은 다중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60조 원이 한 번에 나가는데 경고창 하나 뜨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다음 날인 2월 7일 빗썸 본사에 현장 점검반을 급파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정식 검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2월 9일에는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재해서
긴급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DAXA가 합동 긴급 대응반을 구성했고요. 이혁원 위원장은 모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한 전면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DAXA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 통제를 신속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제도 개선 방향은 이렇습니다.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보유량 초과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 의무화, 거래소 보유 자산에 대한 외부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시 사업자 무과실 책임 부과,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이번 사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거래소 지분의 50% 초과를 은행이 보유해야 한다는 금융위원회 주장과 기존 대주주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래소 측 주장이 팽팽했는데요. 이번 사고로 거래소의 자체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면서 금융위원회 측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빗썸은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번 사태가 상장 심사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빗썸은 사고 수습을 위해 보상안도 발표했습니다. 사고 당시 시세 급락으로 패닉셀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는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사고 시간대에 빗썸에 접속해 있던 모든 고객에게는 2만 원을 일괄 보상합니다. 그리고 2월 9일 오늘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0%로 전환했습니다. 미회수된 1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회사 보유 자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첫째, 거래소 화면에 찍힌 숫자는 실제 블록체인상의 코인이 아닙니다. 거래소가 약속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개인 지갑으로 옮기기 전까지 거래소에 맡긴 코인은 온전히 내 것이 아닙니다. 장기 보유 목적이라면 자산의 일부를 하드월렛으로 인출해서 거래소 리스크로부터 분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둘째,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이 발생했을 때 공포에 휩쓸려 매도하지 마세요. 원인을 먼저 파악한 뒤 대응하는 게 현명합니다. 이번에도 빗썸의 오류를 모르고 패닉셀에 나선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셋째, 실수로 계좌에 입금된 자산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2018년 삼성증권 사태 때도 유령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은 전원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로또가 아니라 함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00원을 보내려다 2,000비트코인을 보낸 단 한 글자의 실수. 60조 원이 공중에 뿌려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17% 폭락하고 금융당국이 긴급 출동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빗썸은 99.7%를 회수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이 사건이 드러낸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과 내부 통제의 부재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결국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거래소가 아니라 나 자신의 판단과 준비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